송원재 TV 시작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이렇게 가까운 친지들과 만나서 가장 많이 얘기하게 되는 부분이 국민의힘의 이준석 문제일 것입니다. 이준석은 어제 또 제4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고 하는 신청을 해서 14일 가처분 신문 때 같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석 부분, 이준석이 2개월 정도 분탕질을 저지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준석이 생각하는 이 정치, 이준석의 성상납 관련되는 이 법적인 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게 참 고민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제가 핵심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것은 지난 2개월 동안의 이준석의 행태는 무책임한 분탕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이준석은 분명하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과는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이준석 제거, 정치는 명분도 있어야 하고 또 현실적인 권력투쟁이기도 합니다. 명분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분이 정확하게 섰다면, 그러니까 이준석의 성상납 부분에 대한 경찰 수사 팩트지 않습니까? 그 다음 이준석의 분탕질은 2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 국민의힘의 안정화가 가능하다. 이준석이 당내 민주주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좋겠고, 자신이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됐긴 했지만 당대표에서 쫓아내는 것은 좀 억울하다라는 것은 좀 일리가 있지만, 이걸 굳이 누구의 당권 욕심?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과장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깔끔한 솜씨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 제거에. 그런데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그동안 이준석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거의 하면서도 깔끔한 솜씨를 보여주지 못했다. 현실 정치에 있어서 깔끔한 솜씨를 보여주지 못하면 명분까지도 훼손시킬 수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좀 어려운 대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도 물러나야 한다, 장제원도 이선으로 물러나라, 정진석이 앞으로 잘해갈 수 있겠느냐라는 논의가 있는 것이고, 이준석에 대해서도 굳이 찾는다면 청년 정치, 젊은 정치인이어서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권위에 대해서 좀 도전한다. 기존의 정치권을 좀 파괴한다. 새로운 청년 정치의 길을 모색한다. 그게 어느 길인지는 이준석이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런 기존의 권위를 좀 파괴한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20, 30대 일부의 지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런 내용보다도 이준석이 저지른 분탕질은 수십 배, 수백 배의 나쁜 것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굳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준석이 어제 4차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그 논리에 근거해서 1차 때도 인용이 됐으니만큼 거기에 바탕에서 새 비대위는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처분 신청해서 직무정지를 시켜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 논리, 의견서도 재판부에 냈는데 반대 논리는 1차 때는 인용이 됐지만 2차 때는 이제 당헌 당규도 고치고 절차 부분을 치유를 했다. 당헌 당규도 고치고 그래서 거기에 터잡아서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여기에 법원이 또 개입을 한다면 너무 과도한 정치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서로 맞서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에서 주로 이야기한 것은, 그러니까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그 주호영 비대위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터잡아서 당헌 당규도 고치고 그 다음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한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정진석 비대위도 직무 정지를 시켜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당헌 당규를 고친 것, 정진석 비대위 출범한 것이 소급입법이 아니냐. 1차 인용된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의힘에서는 주장하지만 소급해서 1차가 잘못됐는데 그걸 소급해서 당헌 당규를 고쳐서 1차 비대위부터를 정당화시킨 것이 아니냐. 소급입법은 안 된다. 이런 법 논리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재판부가 황정수 재판부가 정치에서 이제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은 여기에서 그만해야겠다라고 해서 인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1차 인용 때와 같은 논리로 이준석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한 것 비대위로 가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1차 인용 때와 같은 입장에 서지 않을까 재판부가 이렇게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차 가처분 신문에서도 재판부가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자신들이 원했든 원치 않든 정치에 너무나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재판부도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2차 새 비대위로 갈 것이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준석에 대한 깔끔한 제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정치 현실에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뭐 권력투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이준석을 제거할 것이냐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지금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 비대위로 갈 것이냐, 강하게 그 재판부의 결정을 좀 무시하고 아니면 재판부의 결정에 일단 따르는 것처럼 하면서 우회적으로 윤리위에서 제명을 시키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어차피 윤리위에서 제명을 시키면 이준석은 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그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아니면 새 비대위로 가서 가처분 신청을 하느냐 이게 고민이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정진석 새 비대위로 갔습니다. 이제 14일 신문을 통해서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재판부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정치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을 한다. 또 제가 언제나 실효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회적으로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직무대행 체제로 가면서 최고위를 부활시키는, 그것도 전국위 결정을 따라서 최고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당의 경우에 법원에 어떤 판결이 있어도 여론에 따라서 또 가장 그 당시에 합리적인 길을 정당은 찾아내야 하고 그 새로운 길로 정당은 결정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당이 처한 운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것은,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죠. 정당이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라고 해서 법원 판결대로만 거기에 모두 충실해서 그 길로만 갈 수는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과 달리 내일은 또 다른 정치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고 정당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도 법원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14일 판결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어떻게 나오든 인용이 되든 인용이 되지 않든 국민의힘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용이 됐다라고 해서 그럼 다시 뭐 모든 건 안 되겠구나, 모두 원점으로 돌리자, 지금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운 길을 찾아서 또 전국위를 열어서 만약 인용이 되더라도 또 지도체제를 만들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새 지도체제를 꾸려서 윤리위에서 제명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으로 다퉈보든지 또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 인용이 되지 않으면 뭐 새 비대위로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정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법원은 뭐 법원의 입장대로 판단을 할 부분입니다. 어쨌든 정치의 일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뒷책임을 도대체 법원은 질 수가 없습니다. 이 뒷책임까지 모두 정치의 몫입니다. 이제 이래서 법원 그 판결의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준석이 뭐 2차, 3차 거쳐서 이제 2차, 3차는 뭐 별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당헌 당규 고친 것, 뭐 주호영 비대위, 그 비대위 직무정지 뭐 이런 것이어서 별 의미가 없고
이제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차 인용 때와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이번에도 인용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이준석 측의 주장인데, 이준석 측의 주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그 영역입니다. 1차 때와 달리 2차는 뭐가 달라졌느냐. 당은 당규를 고치도록 노력했으며 정당에서 그래도 1차 인용 판결을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또 그 의견도 존중을 해서 치유를 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정당 문제에 법원이 개입을 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라는 호소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측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민의힘 주장이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면 이준석이 주장하는 1차와 계속해서 연결지어서 그 논리적으로, 법적 논리적으로 계속 가느냐, 지금 이 문제가 충돌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신문에서 양측의 충돌하는 지점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법적인 문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 이제 곧 다음 주 안으로는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도 공소시효가 있는 부분이고, 일단 성상납에 대해서는 경찰이 공소시효 부분이 이미 지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김철근에 대한 그 휴대폰 압수수색도 기각이 됐다. 이 부분은 증거인멸 부분과 이준석의 무고죄 부분을 입증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경찰의 수사가 좀 허술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증거인멸 부분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이제 무고 부분을 밝혀낼 수 있느냐, 무고로 기소가 가능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기소가 되면 이준석은 당원권이 정지가 되니까 자동으로 또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가는 것인데, 윤리위가 결국은 나서서 제명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 14일 가처분 재판과는 별도로 윤리위가 제명 조치를 내리고 거기에 따른 또 법적인 가처분 신청, 이걸로 다투어 볼 만하다. 그게 가장 깔끔한 이준석 제거의 방법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은 이제 목을 내놓고 자기 목을 칼로 쳐달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치고 그 다음 정치적 법적 책임은 국민의힘이 또 지는 것입니다. 그게 현실 정치죠. 이준석이 만약 법적으로 살아나서 다음 선거에 출마를 하든지 어떤 형태가 된다면 또 그 선거에서 이겨내는 것, 그게 현실 정치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의 정치가 잘못됐고 윤석열 정부와 지금 국민의힘의 정치가 잘 됐다라고 하는 입증하는 방법은 국민들을 상대로 설득력 있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 못지않게 현실 정치에서 이준석을 깔끔하게 정리해내는 것, 이것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현실 정치에서 이준석을 이겨내지 못하면,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또 전당대회에 이준석이 출마를 한다면 이겨내지 못하면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준석 정치에, 이준석이 지난 1년 동안 보여준 정치가 뭘 개혁하려고 하는 건지, 기존의 정치권 권위에 도전하고 파괴하겠다라는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특히 청년들의 경우에 그런 생각이 강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가치가 있다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도 있고, 선거에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언론에 나와서 아주 많이 언변을 자랑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소소한 정치 기술적인 문제고요. 큰 가닥에서 이준석의 정치가 뭔지를, 어느 길로 가려고 하는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준석 정치의 문제는 전체를 뭉뚱그려서 무책임한 정치였다. 무책임한 리더십이었다. 분탕질, 내부 총질,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가벼운 처신, 그런 많은 것들을 묶는 자리에 무책임이 있다. 역시 이제 이렇게 경륜을 이야기할 때는 책임감이죠. 어느 부분에서 억울해도 참아야 하고, 어느 부분에서는 크게 내가 억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나서야 하고, 이런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은 전체를 읽는 책임감이죠. 이준석의 무책임한 정치를 끝을 내줘야
국민의힘은 책임감 있는 보수의 정당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고 확실하게 이준석의 저런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것이죠. 저런 정치와는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이준석을 이겨내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19일 원내대표,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주호영을 추대하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초선 재선 사이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경선을 하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호영 추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주호영도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정치 부분, 이준석에 대한 깔끔한 정리,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혼선을 빚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인물을 또 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뽑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경선을 해야 원내대표든 누구든 정치에서는 선거를 해야 힘이 실립니다. 당당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 박수로 자꾸 많이 통과를 시켰다고 해서 박수 정당이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뭐 박수가 필요할 때는 또 박수 추대도 괜찮습니다만 가능하면 할 수 있다면 경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이 법적인 이준석의 책임, 그 다음 정치적으로 이준석의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 많은 얘기들이 나오면서 여론이 이제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의 법적인 문제와는 달리 이준석의 정치는 무책임의 정치였다.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정치였다. 저렇게 무책임한 정치가 우리 국정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